임실군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확진자로 판정됐습니다. A씨는 최근 텃밭에서 일한 뒤 발열과 근육통 등의 증상이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 지역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순창군에 내려졌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지역 시민환경단체가 새만금 해수 유통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단체들은 정부는 진실한 평가를 바탕으로 새만금 해수 유통을 결단하라고 밝혔습니다. 김제 출신의 한 독지가가 고향 주민들을 위해 기부를 이어가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슈앤 피플 시간에는 올해 나이 67으로 각별한 고향 사량이 배어나는 오병헌 씨를 만나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전주시에서 대규모 대부업 사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430억 원 이상의 사기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보도국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진철 기자, 이번 대부업 사기 용의자 A씨가 평소 상인들과 친한 사이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주 대부업 사기 용의자 A씨는 지난 15년 동안 전통시장 근처 이금융권 은행에서 일해오며 상인들과 친근하게 지내왔습니다. A씨는 지난 1년 동안 매일 시장에 들러 1만 원씩 상인들에게 걷는 일명 일수를 했습니다. 일수는 상인들이 A씨에게 100일 동안 100만 원을 주면 103만 원을 상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형태로 이루어졌는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상인들에게 신뢰를 쌓은 A씨는 올해 초 10% 금리를 준다며 상인들에게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체인 만큼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을 거라 믿은 상인들은 A씨에게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A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를 호소하는 상인들이 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2일 A씨의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계속해서 고소장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A씨에게 피해를 봤다고 고소장을 접수한 사람은 모두 71명에 달합니다. 피해 규모는 430억 원입니다. 사건을 담당한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능범죄수사대 등 4개 팀 24명으로 전담 수사팀을 꾸려 A씨의 신병을 쫓고 있습니다. 네,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하루빨리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이진철 기자였습니다. 전북 지역에 올해 들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4일 오전 11시 순창군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해에는 7월 9일에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 한 달가량 빠른 셈입니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남서풍으로 고온다습한 공기가 몰려와 당분간 덥겠다며 물을 많이 마시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실군에 사는 50대 남성 A씨가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확진자로 판정됐습니다. A씨는 최근 텃밭 작업을 하다 발열과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FTS는 제3급 법정 감염병으로 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며 고열과 구토, 혈소판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보건당국은 SFTS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을 할 때는 긴 옷을 입고 외출 후에는 바로 샤워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전북 지역 시민환경단체가 새만금 해수를 유통시켜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전북 녹색연합 등 41개 단체는 4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을 사람과 생명을 살리는 사업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환경부가 진행 중인 새만금 수질 개선 사업 평가 용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진실한 평가를 바탕으로 해수 유통을 결단하길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남원시 지리산 허브밸리에 호텔이 들어서는 등 민간 투자 유치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남원시는 지리산 허브밸리에 오해브데이 호텔을 조성하고 최근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조성된 오해브데이 호텔은 민간 자본 110억 원이 투입된 숙박시설입니다. 호텔에는 컨벤션 센터와 카페테리아, 77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는 당초 3월부터 시험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6월부터 본격적으로 손님을 맡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편히 쉬시면서 힐링도 하시고 또 바리봉자락의 아름다운 그런 경관도 만끽하시면 좋겠습니다. 신문브리핑 먼저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반년 동안 공석 상태였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가 연장된 가운데 전북 금융도시 조성정책 기조를 이어나갈 사람이 누구인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3일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달 28일 완료됐던 이사장 공모 절차를 오는 12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공단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은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에 대한 철학과 연금제도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제3금융 중심지 지정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인사를 폭넓게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전북 출신이 아니더라도 수도권 중심의 논리에 함몰된 인사는 가급적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공단 역시 추가 공모를 진행하는 이유를 인재풀 확대라고 밝혔습니다. 공단이 제시한 이사장 자격 요건은 최고 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 국민연금 등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 조직관리 및 경영 능력과 청렴성, 도덕성 등을 갖춘 사람입니다. 다음은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재정분권을 앞두고 전북도가 중요한 모의고사를 치를 전망입니다.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35조 3천억 원가량의 제3회 추경안을 확정했습니다. 전북도는 정부 추경안이 4일 국회에 제출돼 구체적 사업이 발표되면 지방비 매칭 등 정확한 필요 예산을 확인한 뒤 추경 편성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3차 추경안을 편성한다면 전북도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6월 회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8월에는 회기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7월이 가장 유력합니다. 다만 도 내부에선 상반기에만 이미 2차례 추경을 편성했고 현재 재원도 넉넉지 않아 3차 추경은 무리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올해 전북도 지방세 세수 확보가 평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김제 출신의 한 독지가가 고향 주민들을 위해 기부를 이어가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인피플 시간에는 올해 나이 67으로 각별한 고향 사랑이 배어나는 오병현 씨를 만나봅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둘, 셋. 김제에 유별나게 여기는 경로당이 없더라고요. 마을 사람들이 경로당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계신 분들이 많고 이렇게 와서 보니까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마을회관을 질 수 있게끔 토지를 150평을 제가 7천만 원 상당의 150평을 제가 드린다고 했어요. 했더니 또 마을회관에 지려면은 돈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시에서 좀 지원 좀 해달라고 하니까 시에서는 마을회관에 지려면은 동네 마을 돈이 최하로 4천만 원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 듣고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통장에 있는 돈을 4천만 원을 기부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 말고도 이자 불양면에 저 신두리 쪽에 거기에도 경로당을 칠 수 있게끔 제가 토지를 주었고 거기도 봉사를 했고요. 어르신 밑에서 태어났고 어르신이 있어야 우리가 있고 우리가 있어야 또 밑에 자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윗사람을 존경할 줄 아는 사람이 모든 것이 잘 풀린다 이런 걸로 제가 어르신들한테 배웠고 저도 그렇게 끊임없이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수원에서 초등학교, 고등학교 장학금을 학교마다 전부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요. 또 김제에 와 보니까 제가 또 모교인 병장초등학교, 또 김제 덕암 모교는 제가 지금까지 한 10년 전부터 해왔고요. 김제에서 반딧불을 사용하게 된 거는 우리 모교인 스승께서
반딧불이라는 그 명칭을 저한테 주었습니다. 앞으로 장학금이나 모든 것을 사업을 하는데 좀 같은 명칭을 주어가지고 지금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4일은 김제가 있고 3일은 수원에 가서 또 둘러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좀 흑자를 내서 여기다가 지원해주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애들이 울음소리 나는 김제를 만들려고 최선을 다해서 제가 노력할 겁니다. 누구나도 참여하고 같이 어려운 것을 돌볼 수 있는 그 복지 그런 게 통해 좀 할까 합니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여름철 상승 민원인 전북 혁신도시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5일부터 실태를 조사합니다. 조사 지점은 혁신도시 내 기지제 수변공원과 세라공원,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인근 축산 밀집 지역인 김제시 용지면 신안마을 복지회관 등 4곳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분석 장비가 탑재된 차량으로 현장 복합 악취와 암모니아, 황화합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을 24시간 이상 측정 분석해 개선 방안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정읍 산림조합이 농번기를 맞아 무료로 임업장비 수리를 돕습니다. 5일까지 정읍 산림조합 앞에서 진행하며 예초기 등 장비를 가져오면 비용 없이 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읍 시민이면 누구나 방문이 가능합니다. 임업기계 AS를 통해서 우리 임업인들이나 농업인들이 원활하게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자 이런 행사를 통해서 협동조합의 목적과 기능에 맞는 역할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순창읍 중앙로 옛 농민상담소 자리가 중앙쉼터로 탈바꿈했습니다. 쉼터에는 소공연장이 마련돼 오는 18일부터는 지역 문화예술 동호회원들이 공연도 펼칠 예정입니다. 순창구는 지역 곳곳에 문화공간을 만들어 도시재생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창읍 중앙도로에서 앞으로 공연과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문화의 거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재용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지난 2일 봄철 이상 저온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 거창군의 사과 농가를 찾았습니다. 거창 지역은 지난 4월 5일부터 9일까지 최저기온이 영하 4도 이하로 내려가는 이상기온으로 사과 등 농작물 1,600여 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복구비를 지원하고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금요일 전북 지역은 맑은 가운데 한낮에는 더위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초미세먼지 농도도 종일 짙어 오전에 나쁨, 오후에는 한때 나쁨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최고기온은 32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순창과 임실 18도, 김제, 부안, 남원과 정읍, 고창은 19도로 예보됐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안 27도, 김제 28도, 고창은 29도, 임실과 정읍은 30도, 순창이 31도, 남원은 32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금요일 전북 지역 맑고 덥겠는데요. 두꺼운 빨래도 잘 마르는 날이고요. 세차하신다면 내부 세차 함께 하셔도 좋겠습니다. 덥고 초미세먼지가 짙은데요. 자외선까지 강합니다. 야외 활동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현충일인 토요일에는 맑겠고 맑은 날씨는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맑은 동안에는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는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아 더 덥겠고 다음 주에는 32도 이상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금요일 전북 북부 해상과 전북 남부 해상 모두 종일 맑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전북 북부와 남부 해상에서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